네, 삼성 그룹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을 때 언급을 드렸던 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네, 그 결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이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고, 지금은 결과가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기환송이 되지 않고 기존의 그 원심 유지가 확정이 되면은 별다른 영향이 없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점검해 볼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전까지 진행됐었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죠. 근데 관건은 뭐였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경영권 승계 현안, 그리고 이제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삼성그룹이 그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그때 이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청탁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그 뇌물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거였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청탁과 뇌물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고 뇌물만 일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 두 사건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어긋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되는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되는 경우, 둘 다 파기환송되는 경우.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이제 원심의 그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포커스를 맞추면 원심 유지가 가장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리스크는 그냥 없어진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든 삼성그룹주든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파기환송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 내린 것은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이 됐죠. 그래서 대법원은 결국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필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이제 말 934억도 뇌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었던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밀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밀렸는데, 일단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삼성그룹의 주가에 단기적인 악영향은 불가피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고, 뭐 길면은 내일까지 반영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인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룹 입장에서는 총수의 부재예요. 총수의 부재.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 기업의 뭔가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삼성그룹의 펀더멘털을 깎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삼성그룹주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은 일반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국내 최대 대기업이거든요.
오너 한 명의 절대적인 의사결정에 기업의 전체적인 부분이 좌우되지는 않아요. 삼성그룹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각 사장단의 개별 권한이라든지 책임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너 부재가 삼성그룹의 경영을 크게 훼손한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실형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뭐 그 부회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겁니다. 다만 구속이 됐을 때는 이제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경영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는 것은 오너의 결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질은 어쨌든 불가피하잖아요. 그 성장 기대감이 조금 약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그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삼성이 큰일 났다 이제. 삼성전자든 삼성그룹주든 경영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한 결과는 아마 오늘에서 내일 정도까지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그룹주도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로서 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주목할 부분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횡령 혐의가 뭐 실제로 더 추가가 되는지 실형이 뭐 어디까지 선고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 때문에 삼성그룹주가 뭐 큰일 났다까지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이제 밑꼬리를 달기는 달았잖아요.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더 컸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주가가 뭐 내일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덧붙이면 그 롯데그룹주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신동빈 회장도 부정 청탁 혐의 관련된 상고를 진행 중이에요. 예전에 롯데면세점 특허위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뇌물간주 상태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 수동적인 요구에 응한 것이다라고 해서 2심 재판이 집행유예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으로 신동빈 롯데회장도 실형에 대한 가능성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파장될 수 있다라는 것, 요 정도는 이제 감안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파기환송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함께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